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집행부 교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이 직무정지가 되었을 경우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 거고, 지역주택조합 총회 공적수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집행부 교체가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본다면,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한 자금 집행이 되었을 경우에 교체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사업 지연이나 불투명한 자금 집행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조합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 그 교체 필요성이 많이 높아지고, 조합원들도 단합을 하게 되어서 집행부에 맞서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조합원들의 소통과 독단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신뢰 상실로 이르게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조합원들은 조합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리고 조합원들의 권익과 자산보호, 그리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새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조합 집행부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원론적인 부분들이 많은 부분으로, 진단과 목표는 원론적인 부분으로 맞지만 결국에는 선출이 되고 나면 다시금 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조합원들의 이상과는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교체된 집행부도 신뢰를 잃고 다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결국 조합원들도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을 지향하기는 하지만 현실과 타협할 부분들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사항은 조합장이 형사 기소를 당한 상황에서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거나 조합장 본인의 해임안건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사회를 누가 소집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먼저 조합장이 기소를 당하게 되면 직무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직무정지 같은 경우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이사회 같은 경우는 통상 조합 규약에 따라서 조합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형사 기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직무정지를 시키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입니다. 평택지원 판결인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예외를 인정을 했습니다. 조합장이 사임서를 제출했거나, 사임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임서를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임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수리를 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엔 수리를 하지 않고 사임서를 제출한 것이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나 아니면 직무정지 대상임에도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형사기소를 당해서 직무정지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리고 조합 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감사나 아니면 다른 이사에게도 이사회 소집 권한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해당 판결은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더 이상 다투어지지 않고 그대로 끝났기 때문에 그 이유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까지 간다면 판단이 바뀔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임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사임서를 제출한 게 무의미하고, 직무정지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상 확정이 되어 가지고 확실히 상실될 때까지 직무정지를 시킬 수 없게 된다라고 해서, 사실상 직무정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합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감사나 다른 이사에게도 이사회 소집 권한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당하다고.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긴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하느라 통지기간이나 장소 공지 등 일부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해당 판결 같은 사례에서 보면 이사회 소집은 일주일 전 서면 통지가 원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해당 조합은 법원은 사임서 제출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긴급성이라든지 다른 임원들이 회의 참석에 실질적인 지장을 받았는지, 그리고 회의 참석자들이 충분히 안건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볼 경우에 있어서는 사소하고 경미한 절차상 하자로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긴급성이 있다가 신속한 소집이 가능하긴 하지만, 다만 모든 임원에게 소집 사실과 안건을 명확하게 알리려는 노력이 중요하고, 가능하면 규약에 따른 절차를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임서 제출과 관련해서 조합장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한다 하면 사임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조합장 사임은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조합에 되어 있고 이사회에서 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서면으로 작성한 사임서를 사진 촬영하여서 카카오톡 전송한 것 또한 규약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사임서로 제출로 서면에 의한 사임서 제출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해서 이메일로 사임서를 제출하는 것과 달리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서 사임서를 제출한 것도 유효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임서 같은 경우는 한번 제출하고 나면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해당 건 같은 경우는 조합장 직무 정지가 되었고 그 이후에 임시조합장이 선임이 되어서 임시조합장이 총회를 개최해서 해임과 선출 안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임시총회에는 정족수 미달로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인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장 선출이나 해임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규칙에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될 사항을 규정을 해두었고 해당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합원 20% 이상이 현장에 직접 출석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현장에 20% 이상 직접 출석한 것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정족수 미달로 해서 효력이 없다라고 보았는데 조합원 20% 이상 현장에 직접 출석하고 플러스 30%가 30% 이상 서면 결의서를 제출했다라고 한다면 50% 이상 되어서 정족수가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서면 결의서를 30% 이상 제출한 다음에 중복으로 해서 조합원 20%가 이 서면 결의서를 제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중복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30%만 된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 20% 이상 직접 출석을 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숫자 50%에 미달을 해서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출석이든 서면 결의서든 어느 형태든 간에 출석을 한 조합원이 50%는 넘어야 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조합원 20% 이상은 현장에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고 출석한 조합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 교체에 있어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한번 보면 당연히 조합 집행부 교체를 위해서는 명분과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현 집행부의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런 증거 같은 경우는 명확한 증거가 없이 사실 추측에 기반한 부분들도 있을 수밖에는 없을 수 있으나 그 추측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뢰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측이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가 뭐 완전한 증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조합 계약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임 절차라든지 이사회, 총회 소집 절차, 그리고 총회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다 숙지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앞서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도 임시총회 소집을 해서 결국에는 해임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선출을 하였지만 법원에서 효력을 정지시켜 버려서 결국에는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 상황이 발생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다음은 사람들이 힘이 빠지고 조합원들을 모으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자금이라든지 뭐 이러한 본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여력을 투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 진행에 앞서서 변호사 검토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비용은 소요가 되겠지만 두 번 일을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조합원들 충분히 모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임시총회 직접 참석률 20% 이상 뿐만 아니라 과반을 넘겨야지 총회 결의가 유효할 수 있으므로 절반 이상 사람들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여기까지.